저는 법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엊그제 이제 이재명이 결국에 자기 집을 팔 때는 편법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써야 쓸 수밖에 없는 걸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만드는 법이나 그런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거나 자기가 아니면 걸려들 수밖에 없는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우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노나무님 반갑습니다. 찍찍이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법이 어떻게 보편적으로 지켜질 것이냐, 그 다음에 오용될 수는 있느냐, 그 다음에 법관들이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뭐가 있냐, 그리고 어, 뭐가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차근차근히 따져보는 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보수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수라는 단어를 자꾸 수구꼴통으로 이해를 하니까 우리나라가 좀 이상해졌는데, 저는 보수라는 게 뭐냐면은 법도 지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법은 진보라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이상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이상하고 다르거든요. 늘 현실은 이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현실에서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이게 현실에서 작동을 하려면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지금 현실에서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이것을 실행하고 돌아가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을 하나 만들 때 정말 많이 싸우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보다는 빨리 내가 이걸 법을 만들어서 나는 이런 법을 만든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재명도 자기가 만든 법을 자기가 지키려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깁니까? 지킬 수 없는 법이구나. 이거 편법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같은 경우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생겼죠. 지지율이 이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 매일신문이기는 한데 이 두 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이 이제 근저당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예, 얼음연무님 반갑습니다. 자, 이재명의 근저당 17.7억의 비빈 매수자 전세금 줬다. 전세금 줬는지 안 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줬다고 하니까 준가 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어저께 나온 게 뭐냐면은 전세 보증금 11.3억에 근저당 17.7억을 갖다 붙이면 거의 돈을 안 주고 산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세금 제외한 차액만 근저당 설정을 했다. 그럼 전세난 때문에 현세입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 근저당 매도도 이상한데 전세 보증금을 선반환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대부분은 집에서 전세입자가 빠진 걸 보고 이사를 거의 다 하면요, 부동산에 가서 우리 이사 다 했습니다. 그래서 빠진 거 보고 그러면 이건 가져가십시오. 그러니까 계약이 되면 계약금을 주고, 보통 그렇습니다. 계약이 되면 계약금을 주고 계약금을 받고 이제 이사 준비를 하고요. 이사를 하려고 하는 그것을 어, 이사를 하려고 하는 그것을 이제 확인을 시켜준 다음에 이사하는 날 보증금 반환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세 보증금을 벌써 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부동산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이제 언어가 꼬이는 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 이제 자꾸 법을 들이대는 거죠. 야, 법엔 이렇지 않은데? 야, 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거가 가지고 계속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강남에서 몰래 하는 것도 사실은 지인끼리 하던 겁니다. 지인이 아니면 솔직히 이런 금액들을 어떻게 문제를 삼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근도장 잡는 거는 이제 반환일이 늦어지니까 잡는 건데, 그래서 이제 뭐 이자를 받았냐 안 받았냐 갖고 이제 세무조사 받기 시작하면 이제 골치가 아픈 거죠. 그래서 세무조사를 하는 건데, 대통령이라서 안 한다라고 발표가 나면은 이제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거 발표 난 이후에 지지율이 이제 40%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30대는 이제 부정평가가 68%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50대만 긍정평가가 우세하다면 이 나라의 50대는 진짜 어떤 나라인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50대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대통령을 긍정평가하고 앉아 있는 건지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